네, 이렇게 엔젤 산업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들어봤습니다. 엔젤 산업 하면은 또 우리가 생각나는 기업들이 있는데 이러한 기업들이 사실 지난해에도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올해도 어느 정도 추가 상승이 가능할지 과연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러한 종목들에 또 바로 접근을 하는 것이 필요할지 많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거예요.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많이 오른 종목은 뭐 저는 좀 조정을 좀 거친다 볼 수 있겠고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의 뭐 엔젤 산업 이것도 뭐 제가 봤을 때는 한 1, 2년 이상 걸리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뭐 조급하게 빨리 볼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뭐 쉽게 생각하십시오. 그러니까 중국 관련주 왜 저기 뭐 중국 지분 투자랄지 화장품이랄지 뭐 면세점이랄지 왜 이렇게 뭐 그런 종목들이 올랐습니까? 뭐 수요가 확 늘어났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역시 그 엔젤 산업도 뭐 한 자녀에서 두 자녀 늘어나니까 앞으로 한 2, 3년 지나면은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새로운 수요 세대를 충족시킬 수 있는 산업이 뭐냐? 그중에 이제 엔젤 산업이고 거기에 이제 포함되는 게 뭐 영유아 관련해서 뭐 애들 뭐 보령 메디앙스랄지 뭐 제로투 세븐 뭐 아가만 컴퍼니 뭐 이런 종목이 일반적인데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좀 침투력이 좀 강한 쪽. 뭐 이런 거 이제 필수인데 오히려 이제 미디어 콘텐츠 쪽이 상당히 활성화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뭐 지난해 이제 중국 기업들이 국내 그 지분 투자한 것 중에서 보게 되면 뭐 영화 산업에 지분을 좀 많이 투자했습니다. 엔터도 마찬가지고요. 결국은 엔터나 어떤 이제 영화 같은 이 미디어 산업이 결국은 중국의 어떤 새로운 수요 산업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성장 동력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쪽을 좀 보자는 차원에서 미디어 콘텐츠 쪽에서는 뭐 오로라랄지 레드로바랄지 대원 미디어, 그다음에 엔터 쪽에서는 FNC 엔터, 그다음에 뭐 SM이랄지 Y젠터랄지 큐브엔터랄지 이런 종목군들에 대해서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엔젤 산업에 대해서 먼저 전반적으로 화면을 통해서 살펴본 이후에 의견을 들어봤고요. 강동진 박사님께서는 어떤 종목군이 좀 트렌드를 이끌 걸로 보고 계세요? 예, 전반적으로 저는 보수적이죠. 그래서 좀 방어형 종목군이 올해는 맞겠다 그렇게 준비를 했고요. 제가 매년 전략 종목군을 모아가지고 용어를 보여드리는데 지난해에는 매트릭스였거든요. 매트릭스 중에서 헬스케어 쪽하고 소비 쪽에 그 서비스 쪽이 대단히 많이 올라가지고 성과가 대단히 좋았습니다. 올해는 미드블루라고 제가 이름을 지었거든요. 미드블루요? 예. 어떤 뜻인가요? 그게 M자가 여러분 그 지주사 유형의 종목군을 모아놓은 것이고요. 중간중간에 보면은 다 소개하지는 못하고요. 대부분이 그 방어형 유형입니다.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유틸리티 종목이 있고요. 블루의 U자가 유틸리티 유형이고요. 그 다음에 D자가 방위산업 쪽입니다. 디펜스 쪽인데요. 그 정도로 시장이 지금 녹록지 않은 그런 상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전략 종목군에 지난해까지 포함이 되어 있던 대형주는 다 뺐습니다. 삼성전자, 포스코, 현대차 이런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 정도로 올해는 지수 관련 쪽이 만만치 않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제일 마지막에 S를 제가 붙여놨는데 그게 전략적인 그 ETF 종목입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를 하느니 ETF 쪽에 그 뭐 있거든, 지수 관련 ETF 종목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코스닥의 그 레버리지 상품도 만들어졌고요. 그 외에도 석유 관련, 유가 관련이라든지 달러 관련이라든지 이런 ETF를 유효하게 효율적으로 조합을 해가지고 올해 올 한 해는 정말로 체계적으로 시장을 바라보고 운용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키워드를 미드블루스로 제시를 해주시면서 여기에 얽힌 또 산업군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 산업군 중에서 탑픽으로 3개만 꼽으라면 어떤 종목군들을 꼽으시겠어요? 뭐 제가 종목을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고요. 첫 번째는 코스닥 쪽에 코스닥 150 레버리지가 있거든요. 그 조금 지난 12월에 상장이 됐는데 제법 올랐는데 이게 좀 인기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주식 양도 차익 때문에 12월 28일까지 주식을 보유하면은 세금을 매기겠다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좀 이상한 그런 정책이었습니다만은 그게 1월 이후에 작년 상반기에도 코스닥이 좋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 2, 3월 정도까지는 이 종목군이 제일 눈에 보인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럼 두 번째 종목은 달러 레버리지가 좋아 보이거든요. 올 한 해 지금보다 연말까지 달러화가 지금보다 더 오를 것 같거든요. 이것은 뭐 그렇게 되기만 된다 그러면 분명한 수익이 되는 것이니까요. 이런 유형으로 여러분들이 좀 접근을 하시고 개별 성향의 종목군은 제가 좀
뭐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해를 우리가 되짚어 보자면은 시장에서 상당히 주목을 받고 또 선전을 한 종목군들이 바이오 제약 아니겠습니까? 바이오 제약 앞서서 이 김우식 차장님의 네. 탑픽 종목군 중에 3개 중에 한 가지로 또 네. 제시가 돼 있더라고요. 네. 바이오 제약이 올해도 좋을 것이다라고 보시는 거죠? 예, 아마 바이오가 워낙 작년에 좋았기 때문에, 네. 그럼 뭐 올해는 끝났는가라고 또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을 그렇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왜냐하면 어떤 정부의 정책이 중요한데 그 정책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난번에 윤상식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또 27개 지역 전략 산업 중에서 바이오가 주력이었거든요. 네. 그러다 또 우리나라 최고 기업인 삼성이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가 대단히 중요한데, 얼마 전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3공장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했잖아요. 예. 준공식을. 그때 박근혜 대통령께서 참석을 하셨거든요. 정부에서 어느 정도로 밀어주는가를 보시면은 방향이 보이게 되겠고, 특히나 이제 작년 한미약품 8조 대의 어떤 기술 수출에서 봤지만은 우리 대부분의 그 대형 제약사 그룹들이 지금 매출 1조 원이 다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수출에 있어서도 바이오 제약이 차지하는 부분이 대단히 커지고 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한다 그러면은 올해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고, 특히나 이제 우리가 그 어떤 업종이나 산업을 볼 때 금리 인상 전과 후에 어떤 변화가 있는가를 살펴보면 보통은 금리 인상 이후에도 그 전에 강세를 보였던 업종이 더 끌고 갔다는 점을 분명히 상기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한 가지 주의를 드린다 그러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아무래도 금리 인상기에 들어갔습니다. 과연 뭐 4번을 할지 3번을 할지 네. 미국 연준이 얼마나 할지 모르겠지만은 금리 인상기에 들어가게 되면은 고포주들 같은 경우는 분명히 영향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 부분을 감안한다 그러면은 작년에 뭐 너무 많이 올랐던 종목이라든지 아니면은 펀드멘털이 없다든지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좀 선별해서 가져가는 게 좋지 않을까. 특히나 이제 계약이 임박한 종목이 상당히 있을 겁니다. 몇몇 네. 종목이 있어요. 그런 종목 위주로 해서 선별적으로 바이오 기업들은 가져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을 이끌어갈 종목군에 대해서 오늘 집중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으로